이번 시간에도 36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36장의 가장 요지의 말씀은 무엇을 얻고자 하면 상대를 먼저 강하게 해주고 늘려주고 흥하게 해줘서 거기에서 취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먼저 늘려줘라. 그것이 숨겨진 밝음, 지혜라는 거죠. 밝음이라는 건 지혜를 말합니다. 밝음이라는 건 밝을 명자는 날, 일, 달, 월을 함께 쓰죠. 음양이 함께 있으니까 뭐예요? 낮에도 밝고 밤에도 밝은 지혜. 그것을 우리가 숨겨진 밝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상대를 늘려줘야 되고, 또 상대를 귀하게 대해줘야 된다. 제가 이제 지난 조선시대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시골 어느 마을에 선비가 한 분이 있었죠. 그 사람은 시골이라고는 촌구석에 살고는 있지만 공부를 한 바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포부가 있어서 가만히 있어. 내가 이 산골에서만 썩어서 이 고리타분하게 글만 논하고 있으면 뭐 하느냐? 좀 대처에 나가서 뭔가 내가 배운 바를 좀 세상 밖으로 좀 펴서 뜻을 좀 한번 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름대로 연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내가 이제 나이도 좀 있고 하니, 뭐 과거 시험은 뭐 그만 보고, 말하자면 이제 한양에 올라가서 어느 정승댁에 들어가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랑방에서 그 정승과 말하자면 국정을 논해주는 그런 걸 서포트해주는 비서관 역할을 하면서 내가 좀 커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이르죠. 그래서 이제 참 나름대로 그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이제 말하자면 시골 촌 구석에서 이제 한양으로 이제 올라오죠. 올라오면서 고생도 많이 했겠죠. 뭐 지금처럼 뭐 대로가 뚫린 세상이 아니었고 큰 산길로 이어진 길들 아니에요. 산길로 물길로 이어진 길을 이제 걸어서 이제 참 한양에 와서 한양에 오니까 뭐 대감이 한둘입니까? 네? 현직의 대감도 있을 것이고 전직의 대감도 있고 전전직의 대감도 있어. 그 참 의리의리하고 즐비한 집들이 뭐 한둘이겠어요? 그래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이리저리 뭐 참 물어보면서 이제 과연 지금 실세의 대감이 누군가 이제 찾아서 어느 한 대감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감집에 이르러서는 이제 호기롭게 이리 오너라 하면서 이제 참 사람을 부르죠. 부르니까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이제 대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집 문지기가 나오죠. 문지기가 나와서 어떤 일이십니까? 선비님께서는 어떤 일을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집 대감 좀 만나려고 왔다 하니 대감 좀 만나게 해주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뭐 대감님하고 뭐 예약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가 대뜸 큰 소리가 나온 거죠. 여보시오, 당신 같은 사람 하루에도 몇 명씩 대감을 찾아오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 올 때마다 다 대감에게 데려갈 수가 없어. 아니, 당신도 그냥 물러나시오. 우리 대감님이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란 일에도 바쁜데 당신 같은 사람 참 접대할 시간이 없을 것이오 하면서 문지기가 내쫓아버립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문 앞에서 내쫓을 것도 말 것도 없죠. 그냥 문 안에 안 들어섰으니까 일단 내치죠.
그래, 자기는 나름대로 대감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좀 해서 뭔가 자신의 뜻을 펴보려고 했는데, 이거 대감을 만나기는커녕 문지기한테 빠꾸를 당하는 퇴짜를 맞는 신세가 되고 나니까 이거 얼마나 처량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참 의미 없고 존재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구나를 알면서 어떻게 하면 저 문을 통과해서 대감을 만날 것인가, 이걸 연구를 하게 되죠. 연구해야 될 일 아니에요? 연구해야죠. 그래가지고 이 선비도 과거에 참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인지라 옛 고서에 나오는 위로 올라가려 하거든 기둥에 대들보를 받치는 것을 튼튼히 해야 된다라는 그 옛 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생각하는 거, 그래. 내가 대감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그지 문도 지나칠 수가 없으니, 그 문지기를 우선은 대접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뭐 할 일 있어요? 그냥 빗자루 하나 사가지고 그냥 그 집 아침에 해 뜰만 하기 전에 마당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처음에는 문지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마당을 쓸고 갔는데 어느 놈이 쓰나 하늘을 봤더니 어느 선비가 쓸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말겠지. 그러고 이제 닷새가 지나고 엿새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또 문지기 가서 보면 또 아침 일찍 가서 쓸고 있거든요. 열흘이 지나고 또 보름이 지나고, 그리고는 또 며칠이 더 지나서 한 20일이 지납니다. 네. 우리가 초순, 중순, 하순이라고 한 달을 순으로 잘라놨어요. 이 순은 뭐예요? 열흘 순, 열흘 10일간을 잘라놨다 이죠. 그런데요, 이 초순, 중순, 하순의 이 순자가 뜻하는 것은 열흘의 단위를 나타내지만, 싹을 틔우는 시간이, 즉 하나의 식물이 가지에서 싹을 틔워서 잎이 나오는 시간을 한순이라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열흘이 지났죠, 초순. 또 열흘이 지났죠, 중순. 21일부터는 하순에 속하죠. 그때는 이파리가 하나의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저래서인지는 모르나 한날은 청지기가 탁 선비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이 당신도 양반이란 사람이 이렇게 남의 집 대문만 매일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요? 그랬더니 선비가 대답을 하죠. 내가 당신 만나서 얘기 다 했지 않소. 난 그대로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말하자면 하면서, 저 선비가 날 만나서 뭐라 그랬지? 이건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했더니 나라를 위하고 대감을 위하는 어떤 계책이나 묘책을 대감하고 논하면서 그런 좀 대안이 있으니, 그런 비책이 있으니 좀 대감과 얘기하고 싶다고 그런 말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고는 또 선비는 마당을 쓸고 가버렸어요. 그러니 청지기가 이제 문지기가 이제 그 다음날 이 양반을, 마당 쓸고 있는 양반을 또 찾아가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오늘까지 마당을 쓰셨다면 내가 대감을
한번 만나서 당신의 얘기를 한번 하고 당신이 그 대감이 들으라고 하면은 한번 좀 요즘 말로 좀 미팅 시켜주겠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하인이 들어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대감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밖에 우리 밖에 마당에 어느 양반이 한 달 동안 우리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비가 나를 만나서 나라를 위하고 대감님을 위해서 참 충성을 하는 계책이 있고 묘책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대감님을 뵙자고 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내가 그 사람을 내쳤습니다. 그런데 저 선비는 한 달이 다 되도록 우리 마당을 쓸고 있으니 어떻게 한번 대감님 한번 드릴까요? 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감이라는 어른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달 동안 마당을 쓸었다는 얘기에 감동을 하죠. 예, 며칠 하다 많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번 들여보내라. 이렇게 얘기가 되죠. 들여보내서 그 선비를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당신이 나를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뭐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선비는 장황한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대감님께서 들으신 바일 것입니다. 뭘 들었다는 건지. 근데 문지기가 자기한테 한 얘기 있잖아요. 밖에 선비가 이러저러 하다고. 그래 가만히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거 좀 쓸모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사랑에 드십시오. 사랑방에 든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사랑방이라는 것은 많은 과객들이 오고 가면서 묵어 있는 방인데 그 방에 든다고 하는 얘기는 언제라도 대감이 원하면 그 사람과 말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사랑방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대감이 사랑방에 들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선비도 판서의 반열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정승 육판서인데 말하는 장관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장관. 뭐 요즘으로 말하는 장관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아, 이건 실제의 얘기라고 하는데 어느 분의 얘기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그러나 세상은 뭐예요? 내가 뭘 얻고자 하는 것은 상대를 키워줘야 된다. 상대를 이익을 줘야 된다. 상대를 귀하게 대해준다. 왜? 그렇게 해서 반대급부적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더 크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감출 것은 감출 것이나 할 수 있는 일은 올곧이 다 해라. 정성을 다 해라. 만약에 선비가 한 열흘 하고 나서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포기했더라. 보름하고 나서 포기하고 20일 하고 나서 포기하고 불과 20하루 20이틀쯤 돼서 초순 지나고 중순 지나고 하순의 시기에 말하자면 순이 나와서 잎이 만들어지는 때까지의 과정이 초순, 중순, 하순의 과정이거든요. 이거 자연의 이치입니다. 순이라는 것은 열흘의 간격인데 순이란 하나의 싹이 눈이 터서 자라나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순, 중순, 하순 이거 우리가 자연의 얘기입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중국집에 주방장이 있었는데 주인과 심하게 좀 많이 좀 다툼이 됐죠. 왜냐하면 주인은 장사가 잘 되면 주방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시간도 없겠지만 장사가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야, 뭐 오늘 뭐 손님이 뭐 음식이 짜다더라, 뭐 싱겁다더라, 뭐가 많다더라, 적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시시콜콜 주방장이 하니까 주방장은 기분 나쁘죠. 자기 기술의 영역인데, 예.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자기만의 어떤 기술인데, 기술을 물고 들어오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주방장이 하루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이 집에서 한 보름만 더 있고 요번 달 얼굴만 처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는 재료 없는 재료 팍팍 그냥 줘버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그 다음날부터 그냥 주인이 뭐라 그럴 값에 그냥 재료도 그냥 팍팍 넣고 그냥 예. 양도 많이 주고 망하라고. 그리고 자기는 월급만 이제 한 보름 지나면 월급 받고 그냥 그날로 그냥 나가버리겠다고. 그런 계산하에 말하자면 주방장이 이제 막 음식을 푸지게 내주는데 이게 처음 며칠 동안은 2, 3일 동안은 큰 반응이 없었는데 한 닷새 지나 일주일 지나부터는 아니 소문이 났어요. 그 집에 가면 양도 많고 맛도 괜찮다고.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한 30명, 40명, 하루 종일 팔아봐요. 30명, 40명 정도. 그럼 예를 들어 몰아 때려서 10,000원씩이라면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해요.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주방장이 이제 퍼주면서부터는 재료비는 좀 더 들어갔을는지 모르나? 아이, 50명이 되고, 60명이 되고, 또 날이 갈수록 70명이 되고, 뭐 100명이 되고, 120명이 되고, 막 150명이 되고, 이거 종업을 하나 더 둬야 되니까. 그런데 주방장한테 잔소리하던 주인이 잔소리 하겠어요? 아이, 홀에서 손님 받기도 바쁜데 주방에다 대고 뭐가 짜니 많네 적네 이런 얘기 하겠어요? 장사 안 될 때 얘기지. 장사가 잘 되고 손님들이 밀어닥치니까 주인은 싱글벙글하고 그냥 주방장 보면 잘한다고 막 손가락 세워주고 그러니까 주방장이 보름이 지났는데도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거 망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안 망하고 장사가 더 잘 되거든. 이거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사람은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대접. 그러니까 주방장은 물건이 음식 속에 짜네 뭐네 뭐 싱겁네 뭐에서부터 주인이 그 시시콜콜한 거를 타치할 때에는 내가 이 집 망하게 해야 되겠다. 그 월급만 받아 나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냥 음식 양 많게 주고 푸지게 주니까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말하자면 이제 또 주방 보조를 하나 또 드린 거죠.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150명, 10,000원으로, 30만 원, 40만 원 들어오던 가게가 하루에 150만 원, 200만 원씩 들어오는 입장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은 사람을 하나 더 써도 재료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예, 괜찮은 장사죠. 대박 쳤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때로는 어떤 생각과 행동이 어느 한 일면을 보고 한쪽만 본다면 이 저울 때는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하 좌우의 천칭의 저울은 어딘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도란,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숨겨져 있는 힘, 이거 드러내서는 안 돼. 얼마 전에 내가 부사관을 지냈다는 젊은 친구를 만나서 얘기했어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거죠. 국가정책이고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병장들의 월급이 거의 200만 원에 가까운데 자기들 부사관들의 월급은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 부사관들은 누구예요? 일반 병의 1병, 2병, 상병, 그 다음 병장까지가 일반 병이고 하사, 중사, 상사가 부사관들 아니에요? 부사관들은 최하 군대 생활을 짧게는 5년에서 10년씩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이상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 국가 군인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 하사관들, 즉 부사관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로 말하면 그들이 엄마지, 엄마. 예. 그런데 부사관들의 월급은 안 올려주고 병들의 월급을 올려주니까 어때요? 병들의 사기는 월급이 올려주고 막 올라가겠지만 부사관들은 뭐야? 자기 월급 안 올려주니까 내려가는 거지. 일반 병들하고 뭐 몇십만 원 차이가 안 나니까 일할 만 나겠어요? 아니, 걔네들은 불과 뭐 20 몇 개월 하다가, 응? 올라 한 2년 가까이 하다가 그냥 가는 애들이고, 부사관들은 말하자면 청춘을 거기다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좀, 응? 봉사를 하는, 또 그러면서 거기서 월급을 받는 입장인데, 자기들 월급은 안 내주고 병들만 올려주니까, 그게 어디 몇만 명이, 몇만 명의 부사관들이 퇴직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 군대 지금 전쟁 나면 싸울 수 없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왜? 부사관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중앙관리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중앙관리자들이 없으니까 위와 아래가 서로 상달되지 않는다. 급하게 땜빵이야 잠깐 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나라 군대로서는 전쟁 나면 전쟁할 수 없습니다는 얘기가 하더라고요. 이게 군사 비밀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내가 들어도 그래요. 내가 들어도 지금. 예. 병들은 군대 가서 불과 1년, 2년만 있으면 뭐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나오고 돈도 벌어가지고 나오는데 내가 부사관이 되고 또 하사, 중사, 상사가 되면서 월급도 올라가고 나라에서 보장성이 있으니까 좀 그 부사관 일을 하는 것이지. 아니 월급도 작은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병들이 깔보는 거죠. 부사관들 말 안 듣는 거지. 야 너희하고 나하고 뭐 짬밥이야 몇 년 차이 난다지만은 야 월급 차이는 얼마 되냐? 아니, 이렇게 이런 얘기 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부사관들 몇만 명이 글쎄 얼마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던지고 나갔다고. 그 군대가 유지가 되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군 내부에서라도 이거 긴급령 발동해서라도 이거 뭔가 부사관들이 이탈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접을 받으면 끝까지 대접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혜택을 주면 그 혜택을 없애기가 참 어렵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병들이야 의무로 가는 거로 생각하니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대접을 해줘야 되겠지만 부사관들하고의 차이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부사관들도 힘이 나니까 자기가 대우를 국가에 잘해줘야만 거기 있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요 불과 올해, 작년, 재작년 요 사이로 그 부사관들이 많이 그냥 자리를 퇴사했다 그러더라고요. 퇴사를.
그럼 되겠어요? 나라가 존재하는 것은 군인이 있어 존재합니다. 군인은 유사시에 써 먹어야 할 국가의 재산이고 국가의 화력입니다. 군인이 없는 나라는 존속할 수 있어요? 이게 군인 군자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요건 간머리라고 그러죠. 간머리. 요건 민간머리, 민간머리. 요게 없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거 속이기야, 속이기. 속이거나 숨기는 것. 이 글자 뜻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숨기고 속이고 하려고 하는 그 목적물이 뭐예요? 차거든요, 차. 이건 수레.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화력입니다, 화력. 경력입니다. 이 속여야 되잖아요. 감춰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숨겨져 있는 군대로 막아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처럼 다 군대가 노출되어 있다면 그 군대는 있으나 마나한 군대죠. 아, 저 군대에 화력이 어쩌고, 뭐 대포가 어쩌고, 차가 어쩌고, 이게 다. 지금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까발린 놈들이 많잖아요. 그 전부 다 북한에 동조하는 놈들 아니에요? 군대 기밀을 갖다가. 그냥 까발려. 까발리면 그 군대가 무슨 힘이 있어요? 군대는 숨겨진 재산이고 숨겨진 화력이고 숨겨진 병력이어야 되는데 그걸 다 까발리면 야 우리 군대 여차이 이렇게 있어. 그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일러주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그건 완전히 반역자들이죠. 그리고 상대의 노역자들이죠. 많아요. 그런 일 하면 되겠어요?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될 정치인들이 국정감사다 뭐다 핑계 대가지고 국가 기밀을 빼내고 하긴 뭐 대통령 지낸 자식도 USB를 갖다 줬다는데 그 USB 뭐가 들어있을 줄 알아요? 우리나라 로켓이나 원자로 설계도라든가 배 만드는 그런 설계도라든가 우리나라가 지켜야 될 고부가가치 자산들이 들어있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줬잖아요. 국민을 본 앞에서 USB를. 그런 놈들을 처단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온전하겠어요? 그런 놈들 두둔하는 세력이 나라에 많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엔 그들에게 먹히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통째로 갖다 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쎄 하면서. 아, 참 혼란한 시기입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가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꽃이 피는 사람과 사람의 아름다움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추악한 세상이 됐습니다. 병사들이 월급을 올려주니까 올려주기 전에 부사관들을 또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도 생각했어야 될 나라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병사들 월급 그냥 20만 원, 30만 원 받던 그냥 한 200만 원 올려줘 버리니까 병사들은 입이 찢어지죠. 그러나 부사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려내는 거지 가슴을. 그 자리에 있겠어요? 전역해버리는 거죠.
회사로 말하면 퇴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라의 비밀을 지켜야 될 정치인들이나 이런 놈들이 또 대통령이라는 놈들까지 나서서 상대에게 정보를 흘려주고, 정보라는 건 숨겨져 있을 때의 힘이지 발표되거나 세상 밖에 떨어져 버리면 그건 정보도 아니에요. 비밀도 아니에요. 군대는 비밀을 지켜야 될 조직입니다. 그래서 군인군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군인군자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포장되어진 안에 수레. 이 수레가 뭐예요? 그 당시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움직이는 수레로 인해서 모든 것이 운반이 되니까 이게 화력 아니에요, 화력. 요즘 말하는 화력. 이거 감춰놔야 되는데 다 까발리면 되겠어요? 참 혼란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